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코코로코에서 16인치 349 사이즈의 새로운 미니벨로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패키지 디자인까지 새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 자체에 파손 주의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사실 자전거 가게 입장에서는 택배 사고는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잘 도착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아메리카노 때와 마찬가지로 심플하면서 안전한 박싱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전거 차대나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이렇게 기스가 날 염려가 있지는 않거든요. 다 허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쪽 양쪽 사이드 전후 좌우로 이렇게 모든 사이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스폰지를 대줬고요. 그리고 일단은 박스를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포장이 돼야지 이 택배 쪽에서 이렇게 던지더라도 좀 안정되게 이렇게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꺼내보죠. 코코로코 자전거들은 이제 박싱에서 꺼내기까지 상당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상태에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코코로코 본사에서 다시 한번 최적화를 시켜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들보다 샵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히 만질 게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코코로코 16인치 349 사이즈의 신형 미니벨로입니다. 코코로코 투어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코로코 이 투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6인치 349 사이즈 전용 프레임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프레임이라고 해서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16인치 349 사이즈의 미니벨로라고 하면 보통 이제 V브레이크일 경우에 16인치 305 사이즈 휠셋을 가지고 출시가 되는 미니벨로에 이제 349 사이즈로 인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치업을 하게 되면 이쪽 브레이크 피봇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업 브레이크함을 달아서 좀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금은 뭐 일반적인 방법이 됐지만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치업 브레이크함도 흔치 않았고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16인치 349 사이즈 휠셋에 맞춰서 피봇의 위치를 다시 제작한 겁니다. 자, 앞쪽도 보시면 인치업 브레이크함이 아니고 휠셋에 맞춰서 이 포크의 피봇의 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브레이크암을 가지고도 세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제조사의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16인치 349 사이즈에 대한 호불호를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이게 호응이 있을지 그리고 이 판매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16인치 349 사이즈 전용의 프레임셋을 이렇게 만들도록 투자를 하신 부분이죠. 진정한 16인치 349 사이즈 미니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로코 투어링입니다. 같은 코코로코의 16인치 349 사이즈 미니벨로인 아메리카노보다 스펙상으로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살펴보면 이제 코코로코 투어링은 8단 구동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코코로코 같은 경우는 이 스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품 하나 단가를 절약하기 위한 부품이 없습니다. 같은 8단 구동계를 장착하고 있지만 모든 부품이 시마노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레버부터, 그리고 클라리스 8단 시프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뒷트레일러도 MTB 구동계가 아니라 클라리스 R2000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쪽 스프라켓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암도 시마노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동계 쪽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셋, 크랭크셋도 코크로코 아메리카노와 같은 등급의 미드타운 프로휠 크랭크셋이 달려 있습니다. 외장 비비 방식이죠. 자, 안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노에 있던 벨로 안장과 사실은 똑같은 안장이에요. 똑같은 안장인데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안장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외형은 똑같습니다. 외형과 기능은 똑같지만 요번에 이제 주문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슈발베 코작 타이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제 구디구디 타이어가 달려 있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똥똥한 느낌이 있어요. 똥똥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공기압은 115까지 들어가는 고압 타이어입니다. 보시면 최대 115까지 가능하죠. 지금 제가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안정적이에요. 디자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타이어의 어떤 이쪽 트레드나 그 데칼 같은 경우도 이쪽 흰색 투어링의 데칼과 또 맞게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투어링의 그 휠 베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휠 베이스는 이쪽 드랍아웃 가운데부터 포크 쪽 가운데까지를 말하죠. 살펴보니까 이제 94. 자, 투어링의 휠 베이스는 94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투어링의 포크를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 방식이죠. 근데 이제 약간 곡선 방식을 취하는 포크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 꺾이다 보면 한 2-3cm가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97 정도, 96에서 97까지 나오겠죠. 지금 휠 베이스는 그렇게 엄청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16인치 치고는 짧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운의 그 미니벨로 중에서 이제 다운 PSL인데요. PSL의 휠 베이스가 100이거든요. 100. PSL의 휠 베이스가 100이고, 여기 위에 보면 다운의 스피드 프로 TT입니다. TT의 휠 베이스도 같은 100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cm, 한 6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짧다고 볼 수 없는 휠 베이스예요. 제가 이 프레임을 보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다운의 커브 SL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커브 SL 프레임에 베이스를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프레임인지 좀 궁금했어요. 가령 이제 다운 커브 SL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 드랍아웃이 135거든요. 135고 이게 투어링도 드랍아웃이 135입니다. 그런데 그 휠 베이스는 커브 SL이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긴 것 같아요. 커브 SL 같은 경우가 거의 97에서 100 가까이 되는데 포크가 이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곡선형이기 때문에 97 정도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조금 더 다른 베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이제 커브 SL을 베이스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톤의 힐라리스 16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 유튜브에도 제가 헤어라인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힐라리스 프레임 자체도 드랍아웃이 135고 휠 베이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프레임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 베이스가 있을 텐데
어떤 프레임을 베이스로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메인 경첩은 3세대 경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코크로코에 채용된 3세대 경첩 그대로고요. 자, 이제 이 프레임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 시트 튜브 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061 알로이 더블 버티드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349 휠셋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더블월 이중림이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힌지, V클램프 힌지, 파워풀 앤 소프트 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칼을 한번 보시면 전작처럼 이제 코크로코라는 데칼은 그대로 있고, 위쪽에 이제 이게 예전에 어떤 다운 형태의 데칼 같은 형태인데요. 코크로코 이제 투어링 오버스펙이라고 자전거에 잘 맞는 명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크로코의 어떻게 상징 같은 부분이 Be challenged and enjoy, 도전하고 즐겨라 라는 사장님의 마인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데칼인데요. 사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심플한 데칼을 많이 좋아합니다.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어떤 묻히는 듯한 좀 세련된 데칼을 좋아하죠. 전작 같은 코크로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코크로코 메인 이미지만 부각을 시켜서 나머지는 좀 다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투어링을 딱 보는 순간 조금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자, 예전 다운 데칼들을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다운의 전성기 시대 데칼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PSL도 보시면 딱 필요한 곳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좀 심플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이 코크로코 요번 투어링이 약간만 심플한 데칼로 나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상으로 코크로코 투어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테스트 라이딩을 잠깐 해봤는데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뭐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뭐 구동, 변속, 제동, 그리고 승차감, 주행성 다 좋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코크로코의 16인치 349 사이즈 전용 미니벨로 투어링입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크로코 투어링 언박싱 및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크로코 투어링의 가격은 79만원입니다. 전작 아메리카노가 이제 79만원이었고 지금은 약간 가격 상승이 있었죠. 이 코크로코에서는 그 부품의 어떤 구성이나 그리고 그 완성도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뭐 79만원이란 가격에 이 정도의 미니벨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잘 만든 미니벨로입니다. 코크로코 투어링. 없어서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벌써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투어링도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에서 이렇게 잘 만든 미니벨로가 없어서 못 살 만큼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